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기온이 많이 내려간 오늘 준비한 차 볼보 S90입니다.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S90 B6 인스크립션 준비를 했습니다. 판매 가격 7,250만원. 플래그십 세단을,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을 7,25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라는 것, 아주 높은 가격 경쟁력 얘기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XC60 시승할 때 만나봤던 적이 있죠. 볼보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볼보가 한국에서 팀앤 모빌리티와 협업을 해서 약 3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아리아 부르면 대응하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잠시 후에 실내에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결국 모터로 구동할 수는 없는 48V 배터리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직렬 4기통 2.0 가솔린 엔진을 통해서 최고 출력 30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42.8kgm의 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법 강한 힘이겠죠. 휠베이스가 3m를 넘습니다. 3060mm에 달하는데요, 그 넓은 휠베이스를 통해서 아주 넓은 실내 공간 마주할 수가 있을 테고요. 주행 안정감 또한 더 높은 수준에서 만나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 눈여겨봐야 될 것,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 적용하고 있고, 앞에 W15, 뒤에 인테그랄 링크, 그러니까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볼보에는 여기에 하나 더 리프 스프링이 차축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섬세하고 정밀하게 차체를 제어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잠시 후에 직접 타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아리야, 재미있는 얘기 해줘. 임금님이 집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정답은 궁시렁 궁시렁. 썰렁하네요. 아리야, 백두산 높이 알려줘. 백두산의 높이는 2750m입니다. 아리야, 서울 인구. 서울의 인구는 974만 명입니다. 아리야, 오늘 뭐 하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저와 노는 건 어떠세요? 아리야, 뭐 하고 놀지? 어렸을 때 즐겨가던 놀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리야, 근처 식당. 주변에 있는 티맵 인기 맛집을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아리야, 교대역으로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화면에서 선택해 주세요. 교대역 2호선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리야, 실내 온도 19도.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9도로 설정할게요. 아리야, 뒷좌석 온도 20도. 뒷좌석 에어컨 온도를 20도로 설정할게요. 아리야, 뒷좌석 차창 열어줘. 안전상의 이유로 아직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한국어의 음성 인식률이 약 96%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수준 높은 음성 명령 시스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리아인지 아리야인지 헷갈렸는데요, 아리아라고 합니다. 한국형 SKT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내비게이션이죠, 티맵, 그리고 음악 플랫폼 플로, 홈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 집에 있는 가전기기들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악들을 음악 플랫폼이죠, 플로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요. 겉모습, 외형상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이런 그 디지털 기술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 편의 사양 면에서는 확 달라진 한 스텝, 아니 한 두세 단계를 더 높인 그런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XC60을 시승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S90으로 확대됐고요. 이제 점차 다른 모델들로 차근차근 더
확대 적용되겠죠. LTE 데이터는 5년을 제공하고요. 이런 플로 서비스는 1년을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좀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겠죠. 이번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가 바로 이 누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테리어 살펴보시죠. 볼보라는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S90의 인테리어 상당히 고급스럽죠. 나파 가죽 시트, 그리고 바우어스 앤 윌킨스 오디오,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원목, 그리고 적당히 섞여 있는 이런 금속 재질들, 느낌이 있는데요. 스웨덴의 감성을 앞세운 볼보의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볼보 S90 스웨덴의 감성을 품고 있지만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실까요? 자, 하나, 둘, 2.8회전 정도 하네요. 상당히 큰 덩치를 3회전이 안 되는 락트락 주행비로 조절을 한다라는 의미죠. 제법 민첩한 그런 주행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웨덴의 특산품이죠. 크리스탈을 이용한 기어 레버, 볼보가 처음 적용을 했고 BMW도 요즘 크리스탈 기어 레버를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보면 SOS 버튼이 있죠. 볼보 온콜 서비스도 있고요.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볼보 온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요. 급하다, 뭐 사고가 났다 할 경우에는 SOS 버튼을 눌러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디지털 기술들이 뒤에서 나를 백업해 주고 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차를 운전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유사시에 나를 뒤에서 백업해 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받쳐주고 있다 라는 점은 운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든든한 부분이 되겠죠. 리어 액티브 브레이크가 추가됐습니다. 뭐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 후진을 할 때 후방에 있는 장애물, 물체들을 확인을 해서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그런 기능이죠. 차창 상단에 들어있던 레이더 센서는 볼보의 아이언마크,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는 아이언마크에 통합되어 있고요. 도로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 처리하는 액티브 세이프티 도메인 마스터, 이 부분은 트렁크 쪽에 차 후면부로 배치를 했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인스트루먼트 패널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센터페시아에는 9인치 터치 스크린 모니터를 적용을 하고 있죠. 자, 바우어스 앤 윌킨스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적용하고 있고요. 계기판은 이렇게 형태를 달리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오토파일럿 관련 버튼들, 오른쪽에는 오디오 음성 명령 버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9인치 모니터 한번 보시면 홈 버튼 누르면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블루투스 페어링, 차량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 안전 어시스트, 다이나믹 드라이빙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 튜닝이 가능하죠. 네페르티티, 볼보의 본고장 예테보리에 있는 재즈클럽이라고 하죠. 재즈클럽의 그런 분위기를 가져온 분위기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콘서트홀도 있고요. 자, 음악 들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정도의 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꽉 채우는 소리를 갑자기 껐더니 귀가 또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귀로 전해지는 소리는 물론이고 이런 그 울림으로 전해지는 소리의 질감이 참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바우어스 앤 윌킨스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 즐길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콘서트홀 느낌이고요. 자, 이렇게
소리를 좀 손봐 가면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운전석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절 레버를 돌려서 조수석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선전화 충전기도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변속 레버 주변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 12V 전원구 들어와 있고요. 센터 콘솔 들어오면 이 안에 USB 포트, C타입 USB 포트 2개가 들어와 있죠. 실내에서 느끼게 되는 고급스러움은 역시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답게 여전하다 싶습니다. 잠깐 뒷좌석 보고 가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아주 넓은 공간 마주하게 되죠.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릎 앞으로 재볼 필요도 없죠. 주먹이 한 4개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편하게 앉아보면 이런 정도 자세 취할 수 있을 테고요.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정도 남겨놓고 수납이 되죠. 혹시 차창을 완전히 닫은 뒤에 한 번 더 올려주면 이렇게 전동식 햇볕 가리개 올라오고요. 지붕 위로는 또 선루프 들어와 있습니다. 비교적 넓은 차창, 선루프까지 있어서 개방감이 크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드나드는 공간 갖추고 있으니까요. 머리 압박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다 싶습니다. 손바닥보다 더 높은 높이로 센터 터널이 들어와 있죠. 실내 좌우를 정확하게 가르고 있습니다. 굳이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앉을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번 앉아 본다고 하면 이런 정도 되겠죠. 머리 위 손바닥 2개 꽉 끼게 들어가고요. 조금 타이트하지만 뭐 이 자리에 앉을 일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요. 뒷좌석 가운데 좌석 등받이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내려서 암레스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그렇게 깊지 않은 수납 공간 갖추고 있고 2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열선과 냉풍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12V 전원구, 2개의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온오프하는 실내등 들어와 있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가시죠. 자이로로 갑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날씨 쾌청하고요.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이른바 빨래판길 올라섰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지나가는 느낌, 밟고 지나가는 느낌 계속적으로 전해져 오지만 그게 승차감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쭉 속도를 좀 내보고요.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를 해보죠. RPM 자동 8단에서 약 1700 정도 되죠. 7, 6, 5, 4, 3단 5200,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3단 5200, 8단 1700 정도의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에서 노면에서 파고드는 소리, 잔잔하게 지붕을 타고 넘는 이런 소리들 들리는데요. 휠 베이스가 넓다라는 것, 그만큼 좀 더 안정감 있는 주행 자세 취할 수 있는 체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 올릴 드라이브죠.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무래도 움직이는 구간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차체를 구동시켜 주기 때문에 승차감, 주행 안정감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행 보조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제한 속도 90에 맞추고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손과 발을 다 놓고 움직이고 있죠. 차선이 흐릿한 곳도 잘 통과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좌우로 차들이 같이 달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차선의 중앙을 유지를 하면서 이런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속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속도를 잠깐만 좀 올려봅니다. 좀 더 속도를 올려서 가고 있는데 빠른 속도에서도 주행 감각을 잃지 않고 이렇게 주행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반자율 운전의 수준은 한층 더 높아졌다, 안정화됐다 라고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을 조금 줄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패들 시프트도 뺐고요.
여기 주행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주행 모드 조절 버튼들도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모드도 따로 조절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얘기죠. 조금씩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많이 줄여가고 있고, 차근차근 조금씩 이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눈이 밝은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눈치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가속을 하면 킥다운 버튼이 있네요. 잠깐 속도를 좀 내봅니다. 자, 엔진 소리가 살아나고요. 속도를 쭉 높여가는데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람 소리는 제법 커지는데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움직이는 차체의 흔들림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비교적 안정감 있게 고속 주행을 해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초고 출력 300마력의 힘을 갖고 있죠. 42.8kgm의 최대 토크가 2100rpm에서 4800rpm 구간에서 고르게 터지고요. 원할 때 원할 만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지만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좀 더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품위 있게 움직이는 게 이 차에는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W25 앞에 W25 뒤에 멀티링크 인테그랄 타입의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볼보는 리프 스프링을 하나 더 쓰죠. 차축 방향으로 리프 스프링을 하나 더 뗍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차체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효과를 보이는데요. 볼보만의 아주 특색 있는 그런 서스펜션 방식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주행보조 시스템들 살펴보면 파일럿 어시스트, 조향 어시스트 들어와 있고요. 안전 어시스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그리고 긴급 제동, 이런 부분들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안전에는 차별 없다. 볼보가 갖고 있는 모든 안전 시스템들이 모든 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한 평등하게 차별 없이 모든 차에 동일한 수준의 안전장치들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안전이라는 가치를, 그런 철학을 시종일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브랜드가 바로 볼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볼보를 타고 있는 한 적어도 죽거나 크게 큰 부상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언제서부터? 2021년 올해서부터 그랬고요. 올해 그런 그 안전의 원년을 무사히 지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최고로 치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볼보를 가장 먼저 구매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죠. 1년 넘게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볼보를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장사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볼보가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답게 아주 편안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향 툭툭 틀어보는데요. 신경질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예민한 조향 만나볼 수가 있을 테고요. 2호 35R20 사이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죠. 노면의 그립감, 거기에 사륜구동 시스템 W25과 멀티링크, 그러니까 인테그럴 타입의 서스펜션 아주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어서요. 노면을 딱 누르고 지나가는 네 바퀴의 그립감을 잘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하나, 둘, 셋. 자, 안전띠가 몸을 확 잡아채죠. 잡아채듯이 몸을 꽉 고정시켜주고요. 비상등이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차체의 거동은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짝 숙여진나 싶더니 이내 안정감을 되찾았고요. 그래서 운전자 탑승객이 크게 불안하지 않게, 또 차체가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제동을 마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차축이 완강하게 버티는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수평을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강한 제동, 안정감 있는 감속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자이로의 끝에서 이제 코너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긴 휠베이스, 리프 스프링까지 더해진 서스펜션, 35 시리즈 타이어 등이 더해서 제법 높은 수준의 코너링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속도를 잠깐 끌어올리고요. 쭉쭉쭉 끌어올리고 제동 달래주고 턴. 자, 쭉 가속 페달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야, 잘 따라오는데요.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했는데, 일단 사륜구동인데다가 세단이어서 무게중심이 아주 낮죠. 상당히 안정감 있는 자세로 코너를 돌아 나왔습니다. 살짝 차를 집어 던지듯이 조향을 했는데요. 충분히 받아내고 있고,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크지 않다, 거의 없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코너링 성능 역시 보여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륜구동 세단이라는 점만 보아도 아주 우수한 코너링 만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신형 S90이 외적인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가장 큰 변화일 텐데요. 티맵 모빌리티와 협업으로 300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했다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변화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의 변화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자동차가 성능으로 힘자랑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결국은 전동화 시스템과 자율주행차가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커다란 두 개의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제 그런 시대에 뭐 500마력이다 600마력이다 제로 100 뭐 5초에 끊는다 4초에 끊는다, 이런 성능 퍼포먼스에 집중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얘기죠. 또한 전동화 시대에는 퍼포먼스를 올리는 게 그렇게 큰 기술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큰 배터리에 큰 모터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엔진 시대에는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 밸브 기술, 엔진 폭발, 실린더의 형상, 배기의 메커니즘, 혼합 비율, 공기의 농도,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많은 기술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런 기술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냥 큰 배터리에 큰 모터를 사용하면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시대인 거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거기에 디테일한 기술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으나, 엔진에 비해서는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큰 힘을 내는 게 그렇게 큰 자랑거리도 사실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기술력은 어디서 뽐낼 수 있느냐? 저는 IT 기술이라고 봅니다. 음성 명령, 인공지능, 디지털, 이런 기술에서 차별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이 음성 명령 시스템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죠. 이 음성을 통해서 아주 많은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 편의 장비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음성 명령 기술이 아주 중요한 기술로 떠오를 테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된다라고 한다면 그 과거 엔진 시대에서 차별화됐던 어떤 기술의 변별력이 결국은 이런 음성 명령 IT 기술에서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과거 엔진의 시대가 이런 힘으로 기술을 뽐냈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 전동화 모델이 주류를 이루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이런 그 IT 기술, 인공지능과 결합한 음성 명령 기술, 디지털 기술,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얼마나 스마트한가를 겨루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티맵 모빌리티와 볼보가 협업해서 개발한 이제 한국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당히 그 의미가 크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다른 수입차들과 견줘서 볼보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상당히 차별화되고 편리하고
똑똑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번 그 신형 S90의 가장 큰 변화가 여기에 있다. 그만큼 평가할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회사의 어떤 그 성격 규정도 좀 달리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엔지니어들이 얼마만큼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는가 라던 시대에서 이제 얼마만큼 우수한 IT 기술자들, IT 개발자들이 있느냐에 따라 자동차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계공업의 꽃으로서 자동차 산업이 존재했다면 앞으로는 IT 산업의 총화로서 자동차 산업이 어떤 모빌리티 개념으로 또 꽃을 피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자동차 회사도 IT 회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테슬라가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이 얼마냐? 자, B5, B6 그리고 T8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죠. B6 인스크립션인 경우에 7,250만 원입니다. 볼보라는 나름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 최고급 세단인데도 7천만 원대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 안전에 관한 한 아주 최고 수준을 브랜드가 보증하는 만큼 소비자들로서는 아마도 강한 유혹을 받지 않을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위트림 T8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8,54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상당한 가격 경쟁력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에 관한 한 메이커가 보증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정도 차급의 세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S90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공차 중량 1979km입니다. 300마력이고요.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6.59km, 6.6km 볼 수가 있겠죠. 그럼 7초 전후의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6.6초입니다. 자, GPS 계측기 연결을 했고요. 따로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뉴얼 변속 모드로 출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변속 후에 가속감이 도드라지는데요. 변속의 느낌이 확실하게 다가온다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광거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모터 구동은 안 되는 대신에 시동 모터의 힘을 이용을 해서 가속할 때 좀 더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300마력의 힘 차근차근 꺼내 쓰면서 제법 강한, 하지만 그렇게 거칠지는 않은 그런 가속력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기록을 보였을지 GPS 계측기에 측정된 기록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인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9.9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과연 실주행에서는 어느 정도 연비를 보일지요. 자, 주행 모드 따로 선택할 수가 없죠. 운전자의 주행 조작만으로 최대한 경제 운전을 하면서 움직여야 될 텐데요. 지금 외기온도 16도니까 따로 에어컨은 틀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에어컨 다만 지금 공기질 조절해주는 클린존 기능 그리고 이오나이저 기능이 들어와 있어서 실내 공기질은 계속 관리가 되겠죠. 트림 미터 TM 눌러서 재설정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신호대기로 멈추니까 엔진 스톱이 일어나죠. 스티어링 휠은 잠기지가 않네요. 엔진이 멈추니까 아주 적막강산이네요. 실내는 제시동의 느낌도 상당히 차분합니다. 이렇게 거칠지 않게 제시동이 일어나는 것 역시 48V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결국 그 기존 내연기관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조금 더 좋은 효율을 끌어내기 위한 기술적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8V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 밖에 추가되는 부분은 없죠. 기존에 있던 그 시동 모터, 이그니션 모터를 이용을 해서 가속할 때 좀 더 힘을 보태고요. 엔진 오토 스탑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효율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 48V 시스템은 기존 12V 시스템이 워낙 이제 자동차가 전자화, 전장화 되면서 워낙 전력 수요가 많죠. 그 많은 수요를 12V 시스템만으로 커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48V 시스템은 이런 그 더 많아지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의미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비게이션 활성화 시켰더니 계기판에 이런 깔끔한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이 직접 투사가 되네요. 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17.2km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9.9니까 상당히 우수한 연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에서 이제 올림픽대로 빠져나갑니다. 이곳까지의 주행거리 약 50.2km, 평균 연비 리터당 16.9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고요. 약 5km 도심 구간 통과한 뒤에 최종 목적지 교대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심 구간 거의 다 지나왔고요. 잠시 후에 최종 목적지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하겠습니다. 앞에 신호는 끊겼고요. 자,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네,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15.6km 기록을 했네요. 정확하게 55km 달려왔습니다. 1시간 7분 동안 평균 속도 시속 49km로 달려왔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볼보 S90 B6 인스크립션 하면서 느꼈던 사소한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 제약이 좀 있는데요. 뒷좌석의 헤드레스트 3개가 나란히 산처럼 솟아있죠. 특히 가운데 부분이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를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는데요. 뭐 뒷좌석 헤드레스트 낮추면 될 거 아니냐, 밑으로 내리면 될 거 아니냐 싶지만 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운데 부분 특히 더 그런데요. 가운데 부분은 이제 세우면 시트가 되고 또 접으면 암레스트 기능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서 헤드레스트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룸미러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 뒷좌석 헤드레스트 3개가 나란히 차지하고 있는데요. 뒷좌석 헤드레스트는 위아래로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뒷좌석 승객이 없을 때는 헤드레스트 내려서 좀 더 시야를 넓게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이브리드를 표방하고 있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행 모드에서 에코 모드 정도는 있어서 이 차의 효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이 차의 성격과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행 모드에서 에코 모드 정도는 남겨두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착한 플래그십이다 라고 이 차를 평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볼보 S90 B6 인스크립션 7,250만원에 만날 수 있는 플래그십이죠. 플래그십 세단을 이 정도 가격에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참 매력 있는 그런 제안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가격이 참 착한 세단이다 라는 얘기일 테고요. 또 하나 최소한의 전동화 전략을 받아들이고 있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떤 그 모터 자체로 구동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혹은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전동화 전략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어떤 전체적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 지구 전체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그런 착한 면모를 보이는
그런 전동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착한 플래그십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2.0 가솔린 엔진에서 만들어지는 300마력의 힘,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고 팡팡 터지는 힘은 아니지만 기대 이상의 힘을 또한 만날 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과 볼보 특유의 리어 서스펜션 시스템, 그리고 35 시리즈의 타이어 등이 뒷받침돼서 보여주는 단단한 주행 안정감, 코너링 이런 부분에서도 제법 야무진 어떤 그 세단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소비자들의 기대를 눈높이 이상으로 충족시켜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친환경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S90 B6 인스크립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얼의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